친절하게 대하고 배려심 있게 행동하면 만만하게 생각하거나 무례한 행동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죠. 사람 만나는 게 점점 스트레스가 되고 어느 순간엔 그냥 아무도 안 만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진 않으세요? 무심하고 무뚝뚝한 사람은 오히려 더 존중받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스트레스도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해야 덜 지치고 덜 상처받고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은 친절이 무례함으로 돌아오는 이유와 무심함이라는 심리 전략이 어떻게 나를 지키는지 심리학적으로 풀어보고 지금부터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실전 대처법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소장님, 왜 어떤 사람들은 친절한 사람을 더 쉽게 만만하게 보는 걸까요? 네, 친절한 사람들한테 유독 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죠. 일부러 그러려고 하지 않아도 친절하고 착한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조금씩 무례해지고 편해질 수 있거든요. 정신적 성숙도가 낮을수록 이런 행동이 더 강하게 드러나고요.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심리적 탈억제 때문인데요. 이 개념을 꼭 알고 계셔야 해요. 왜냐하면 많은 인간관계 갈등과 상처가 이 현상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에요. 이 현상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관계에 대한 통찰이 생기고 쉽게 선을 넘는 사람들에게 대처할 수가 있어요. 심리학자 존 설러는 그의 논문에서 심리적 탈억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사람들이 안전하거나 익명이 보장된다고 느끼는 환경에서 평소라면 자제했을 말과 행동을 더 자유롭게 드러내는 심리적 현상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심리적 탈억제를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필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필터라는 게 쉽게 말해서 사회성, 인간적인 도리, 예의와 같은 거예요. 이 필터가 사라지는 사람들의 표본을 우리는 보통 강약약강이라고 하죠. 이 필터는 상황과 상대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해요. 보통 이렇게 되기 쉬울 때가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이 누군지 모를 때 쉽게 폭력적이고 미성숙해지는 경우, 또 너무 피곤하거나 몸이 안 좋을 때, 과음해서 취했을 때도 언행이 잘 제어가 안 되죠. 그리고 나의 가족들에게 거침없이 기분대로 행동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 밖에도 친절하고 착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필터가 사라질 수 있어요. 친절함과 착함이라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많은 긍정적 반응 또는 친사회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또 요즘 많이 알려진 TCI 검사를 통해서도 이런 성향을 관찰할 수 있어요. TCI 검사는 기질과 성격을 통해서 그 한 개인의 성숙도를 알아보는 검사인데 기질 중에서도 사회적 민감도라는 척도가 있거든요. 이 척도가 높을수록 친절하고 배려를 많이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기분이나 표정, 세세한 부분까지 빠르게 알아차리고 상대의 반응에 긍정적 피드백을 많이 주게 되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 얘기할 때 적극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웃으면서 맞장구 치고 감정에 공감해주는 거죠. 또 상대방이 조금만 불편해 보여도 편안하게 해주고 싶어 하고요. 정신 연령이 낮은 사람일수록 이런 특징을 보고 심리적 탈억제 현상이 시작돼요. 필터를 거치지 않은 무례하고 불쾌한 언행을 하는 거죠. 그럼 친절하게 대해주면 왜 막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들이 친절한 사람에게 오히려 더 무례해지는 이유는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회적 민감도가 높은 사람들은 긍정적 반응을 많이 하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과연 이런 특징이 상대방에게 어떤 느낌을 주길래 그들의 필터가 사라지는 건지, 이거는 수용성, 예측 가능성, 심리적 안정감이란 세 가지 측면으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내가 보기엔 당연한 배려와 예의였던 행동이 상대에게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요. 그때부터는 상대방의 정신적 성숙도에 따라 내 태도와 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겠죠. 이렇게 상황과 사람에 맞게 내 반응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자기조절이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수용성이라는 건요. 상대가 실수해도 거칠게 말해도 감정적으로 반응해도 이 사람은 받아줄 거야.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는 무의식적 신호를 주는 특성이에요. 특히 민감하고 반응이 빠른 사람은 작은 말도 잘 들어주고 공감하고 이해해주려고 하죠. 이런 부분이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주는 사람이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예측 가능성이라는 건요. 항상 친절하고 항상 웃고 늘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주는 사람에게는 거부당하거나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분위기대로 상황이 흘러갈 것 같다는 확신, 즉 결과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지죠.
이것처럼 변수가 없는 관계, 결과가 뻔한 상황에서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편한 쪽으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게 돼요. 물론 상식적인 선에서 긍정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이런 예측 가능성은 신뢰와 친밀감을 높이는 좋은 요소가 되겠죠. 하지만 심리적 결핍이나 미성숙한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예측 가능성이 도리어 무례하거나 경계 없는 행동을 정당화하는 조건이 되기도 해요. 이 사람은 화를 잘 안 내. 뭘 해도 결국 이해해 줄 거야. 내가 좀 막해도 받아주겠지. 이런 식의 아니란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 결과가 이해와 수용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조절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수용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는 대상이라면 당연히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겠죠.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심리적 확신이 생겨요. 이 심리적 안정감은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런 안정감이 서로를 위해서 함께 작동해야 맞는 건데 정신적 성숙도가 낮을수록 안정감을 제공받기만 하고 줄 줄을 몰라요.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자원이고 강점이에요. 아무나 이런 편안함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귀한 건데 이런 심리적 환경을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 없이 함부로 행동해도 된다는 의미로 잘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수용성, 예측 가능성, 심리적 안정감의 요소가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부정적인 부분을 덜 억제해도 된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물론 무례한 사람들은 친절하든 아니든 다양한 대상에게 무례하게 굴 수 있어요. 다만 친절하고 반응이 좋은 사람이 좀 더 쉬운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관계의 균형을 지키고 나의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보여주는 이 긍정적 반응성을 조금 줄여야 할 때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적당한 무심함이나 무관심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예 무심하게 대하면 너무 차가워 보이진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무심함, 적당한 무관심의 태도는 절대 내 안에 자연스러운 감정을 억누르거나 일부러 차갑게 대하고 불친절하게 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더욱 내가 일부러 냉정한 캐릭터를 만들어가면서 나 건들지 마 라는 식으로 경계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뜻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나도 무심한 태도를 가져야겠다 라는 생각에 과하게 방어적으로 굴거나 말투를 일부러 까칠하게 바꾸거나 상대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식의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무심함이 아니라 감정적 경직 또는 어떤 고립으로 가는 길에 가까워요. 결국에 나도 불편하고 상대방도 불편해지는 방식인 거죠. 무심함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억지로 바꾸거나 억압적인 태도로 무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내는 정보의 양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에 있어요. 쉽게 표현을 하면 굳이 내가 가진 카드를 전부 꺼내 보여주지 않는 거죠. 우린 아직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심리적으로 성숙한 사람인지 상대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선을 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직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내 감정과 반응을 풀로 오픈을 해버리면 상대는 나에 대한 정보를 너무 많이 가지게 되고 그만큼 나를 쉽게 다룰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한 적당한 무심함의 핵심 요소를 3가지로 추려봤는데요. 반응의 양, 반응의 속도, 반응의 균형이에요. 첫 번째로 반응의 양을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면 표정, 리액션, 이 대답의 길이를 간결하게 하는 거예요. 고개를 여러 번 끄덕일 것도 한두 번만 하시고 대답도 딱 필요한 내용만 간단히 하는 거죠. 표정도 너무 애써서 부드럽거나 온화하게 하려는 노력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모든 말에 공감이나 대답을 하지 않아도 돼요. 두 번째로 반응의 속도를 줄이는 건데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즉각적으로 반응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친절이 완전히 몸에 배인 분들. 이런 분들은 의식적으로 반응의 속도를 좀 늦춰보세요. 침묵이나 느린 반응은 상대방을 조심스럽게 대하도록 해요. 마지막 3번째 핵심은 반응의 균형을 맞추는 건데요. 관계는 결국 주고받음의 리듬이거든요. 상대가 나에게 질문을 했다면 나도 상대에게 한두 가지 질문을 건네보는 식으로 상호 간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 속도, 감정 표현의 강도, 오픈하는 정보의 양을 관찰을 하면서 그에 비슷한 정도로만 반응을 하는 거죠. 어떤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뭘 질문하고 내가 계속 얘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질문은 상대방이 하고 나는 계속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질문이 왔으면 나의 대답도 있고 또 나도 상대방에게 뭔가 질문을 하고 이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해요. 물론 모든 상황에서 무심한 태도를 취해야만 존중받는 건 아니죠. 핵심은
내가 가진 성격의 기본 바탕대로 하시되 관계의 맥락과 상대의 성향에 따라서 적절한 반응의 양과 방식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위해서 과도한 긍정의 반응을 하고 있을 때 시도해 볼 수 있는 대응 방법인 거죠. 평소에 내가 낯선 사람과 초반 관계 시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잘 생각해 보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친절함이나 배려가 오히려 관계에서 독이 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그에 맞는 대응으로서의 적당한 무심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막상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보려고 하면 왠지 낯설고 잘 되지 않아요. 오랫동안 익숙하게 해오던 방식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다양하게 작은 시도를 해 나가다 보면 관계에서의 변화들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혹시나 이런 방법이 시도조차 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면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관계에 대한 오랜 습관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를 맺을 때 보이는 반응들은 단순히 지금의 상황 때문만이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해온 심리적 패턴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정신분석 이론 중에 하나인 대상관계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어릴 때 중요한 사람들과 맺은 관계의 경험이 이후 모든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요. 어린 시절에 각인된 관계에 대한 욕구와 기대가 이후에 다 큰 성인이 된 후에도 비슷하게 작동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늘 눈치를 보며 자란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관계 안에서 먼저 배려하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웃으면서 나만 참으면 되지 라는 태도를 반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이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것이 무의식적인 관계 기대이고 패턴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과도하게 친절하고 지나치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뒤에 반복적으로 상처를 받고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해야 안전하다는 오랜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친절 뒤에는 사실 거절당할까봐, 미움받을까봐, 이 관계가 끊어질까봐 하는 깊은 두려움과 인정 욕구가 숨어 있진 않은지 한번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인간은 언제나 자기 생존에 유리하다고 느껴지는 방식을 무의식적으로 고수해요. 하지만 그 방식이 지금의 나를 지치게 하고 있다면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정말 나에게 맞는 방식일까? 아니면 과거에 필요한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고쳐야 할 습관일까? 기억도 잘 나지 않는 3살 때의 느낌으로 지금까지 관계를 맺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무리해 가면서까지 먼저 웃지 않아도 괜찮고 항상 먼저 친절을 베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존중받고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맺어나가기 위해 내 안의 관계 욕구, 두려움, 반복되는 행동 패턴을 살펴보세요.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제든 나의 관계와 무의식적 작용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심리 전문가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혼자 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방식으로 균형 잡힌, 안정된 관계를 다시 설계해보는 거예요. 이런 시작은 언제나 자기 인식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위의 영상에 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내용을 준비했으니까 시청해 보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계와 감정의 자유를 응원하는 심리상담사 짠토커였습니다.